때문에 소량 먹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이렇게 거의 안 먹었어요. 한때 폭식으로 체중이 불었던 효정 씨. 그 이후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감행. 몇 달 만에 2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했다. 지금까지 그 확인된 어떤 위험인자로는 영양 상태가 나쁜 것을 하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그 당시 어떤 그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데 시달리면서 2, 3개월 이상 극도로 그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체중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겪었다고 합니다. 영양관리에 소홀하며 급격히 체중을 줄인 것이 생각지도 않던 결핵의 원인이 된 것이다.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결핵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습관, 스트레스 등의 증가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핵이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몸에 결핵균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해 면역체계가 가동된다. 대식세포,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출동해 결핵균을 제거한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면역세포는 결핵균에 대항할 힘이 부족해지고 결국 싸움에서 이긴 결핵균은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파괴한다. 대부분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최근에는 당뇨, 그다음에 위 수술을 했다거나, 뭐 만성 신부전이 있다거나, 항암제를 맞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긴장, 영양 실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입원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20대에. 외출에 나선 효정 씨.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 가는 날이다. 몇 달 만에 찾은 집이 낯설면서도 반갑기만 한 그녀. 벌써 1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을 보면 어머니는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저 친구들은 다 시집가 애 둘씩 놓고 하나씩 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병원에 있는 거 쳐다보면 내가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프죠. 그냥 먹을 거만 사가 붙이주고 병원에 잘 안 가요. 씩씩하게 이겨내던 효정 씨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 우리 딸 착해서라. 야, 참 착해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니는 태어나면은 엄마하고 방 같이 있어자. 병 때문에 치료받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같이 죽어줄 테니까, 혼자 죽게 안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제일 마음 아팠어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 30대 결핵의 중요한 문제는 1차 결핵약의 내성을 가지는 다제내성 결핵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해 25세 이진희 씨. 그녀는 지난해 결핵 진단을 받았다. 한창 멋을 내고 놀러 다닐 젊은 나이지만 병원 안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삶 전부다. 외출도 하지 못하고 24시간 병원에 갇혀 입원 치료를 해온 지도 벌써 1년째. 그녀 역시 1차 약제가 들지 않아 2차 약제로 치료 중이기 때문이다. 1년 동안이나 치료를 했는데도 그 객담에서는 균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 환자분의 그 약제 감수성 검사를 보면 2가지 외에는 다른 약제는 모두 다 내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광역 내성 결핵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핵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약을 복용해온 진희 씨. 그럼에도 내성이 생긴 이유는 처음 결핵에 걸릴 때부터 내성 결핵균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저는 1차약 정말 안 빼먹고 꼬박꼬박 진짜 잘 먹었거든요. 밥도 꼬박 다 먹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어차피 피로 찍는 거야. 그죠? 얼마 전부터 2차 약제에서까지 내성을 보이고 있는 진희 씨. 숨 참으세요. 숨 참아요. 그녀는 현재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폐의 절제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다진내성 환자로부터 감염이 돼서 발병한 환자는 처음부터 다진내성 결핵이 되는 거죠. 그럼 1차 약제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의사가 됐냥 해가지고 그냥 안 먹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면 당한 사람은 억울하죠. 전염병인 결핵의 심각한 문제는 진희 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핵은 처방된 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의 위험이 큰 사람 중 하나는 바로 환자의 가족이다. 다재내성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한민철 씨. 한 씨의 여동생은 그보다 먼저 결핵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에 소홀했던 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돼 갔다. 약 안 먹고 나서부터 이제 균이 좀 세졌는지 그때부터 이제 결혈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입원, 쓰러지기도 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놔뒀냐, 좀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태원 반복하다가 사망할 수 있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담당 의사는. 결국 그의 여동생은 결핵 진단 후 5년 만인 지난 2009년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 환자 여동생이 다재내성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불규칙하게 치료를 해서 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상태였다 그러는데, 물론 그 여동생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좀 동생이 결핵에 걸렸을 때 한 집에 살면서 아무런 관리 없이 동생을 간호했던 한 씨. 결핵 감염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였다. 4개월 이상 맞았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결핵에 대해서 뭐 전혀 아는 것도 없었고 그냥 진짜 밥 잘 먹으면 낫는 병 뭐 그런 거를 알고만 있어갖고 밥 잘 먹으면서 그런다 해서 마스크 거의 착용을 안 했죠. 나는 아예 건강, 오빠는 건강하니까 뭐 그런 거 안 걸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뒤늦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게 된 한 씨. 지금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식사 때 이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생활한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침구를 같이 쓴다든지 해서 전염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되진 않지만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오래 시간 같이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은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받은 다음에는 한 2주 정도는 격리를 하는 게 좋고. 발병 초기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은 오랜 시간 공중을 떠돌면서 함께 생활하는 주위 사람들을 위협한다.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 이제 기침이 많은데요.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균이라든가 세균이 질환이 저희 이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근데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균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걸 막아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 사실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은 마스크는 기침하는 모든 환자의 본인이 지켜야 될 하나의 에티켓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결핵균 전파를 막아주는 마스크 착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결핵 환자가 모두 전염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약 2주 후부터는 전염